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의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S&P 내년에 7,007선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받아들였었는데 간밤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전망치가 공유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내년에 S&P 500 지수 7,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표 지수를 공유를 했습니다. 현재 종가 대비해서 16%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11개 섹터 부분에서 모두 AI를 통한 상승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오펜하이머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티그룹도 올해 S&P 500이 연간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경기 연착륙과 AI 순풍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한 대형주 성장을 넘어서 지속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강세장일지 약세장일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내년 시장은 변동성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와 12월 금리 결정에서 변수가 없는 한 연말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UBS의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오는 11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17일과 18일에 진행되는 FOMC가 시장 예상대로 스몰컷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준다면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나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내년 1분기 시장은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와 PPI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시장 연말 연초에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시장 분위기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간밤 장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장중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는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중국이 그에 대한 맞불을 내놓는 걸까요?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가 방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에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서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 당시 중국 관리 감독 총국이 이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이후에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혐의가 현재 중국 측의 입장이고요. 이 소식에 최근 반도체칩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장비 업체를 비롯해서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대상으로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었죠.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이나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간밤에는 엔비디아까지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무부의 반독점 관리들은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이 다른 공급 업체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들이 차별 대우를 느끼게끔 했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간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놓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AI 산업 정가운데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4.9%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TSMC의 입지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9%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이번 트렌드포스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 2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2.3%였는데 이번 3분기에 들어서 64.9%로 상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TSMC 뒤에는 삼성전자가 그 뒤에 점유율을 잇따라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가동률과 웨이퍼 출하량 증가 등으로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경쟁사들의 도전으로 인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서 3분기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렌드포스는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도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주요 대상인이 만큼 더욱더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왔고요. 이 시노펙 파이낸셜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TSMC가 오는 2025년에 사업을 20% 넘게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25년 상반기 타이원 증권거래소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만의 가권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TSMC의 움직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이 또 적극적인 부양책 소식을 내놓으면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산업 안에서의 경쟁률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지도부가 12월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는 줄곧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던 이장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부양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신에너지차 확대로 BYD 같은 경우도 올해 11개월간 376만 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같은 판매 호조로 BYD는 연말까지 400만 대 판매를 넘어서 일본의 혼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앞서게 될 전망이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BYD는 당초 목표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또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BYD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작년 12.5%에서 올해는 17.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YD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BYD를 향한 업계 전망치도 긍정적인 수치가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가 자동차 제조업체 기존 판매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데 따르면 BYD는 향후 1년간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분석가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BYD가 25년까지 500만 대에서 600만 대의 자동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다만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은 중국 시장 안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대비돼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이 95,000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을 나타내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4,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3,400달러 선까지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시각 비트코인은 96,800달러까지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나름의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출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근 평균 매입 단가가 98,000달러로 확인이 되면서 이 고점에 대한 포모보다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입의 기회다라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일지 혹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갈지 암호화폐 시장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